자, 봅시다. 처음에 빅뱅 우주론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빈칸 채우는 거는 가볍게 답만 찍고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 뒤쪽에서는 이제 같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는 올바른 표현. 은하와 별 사이의 공간이 점점 멀어진다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 1번 하고 있어. 1번 하고 있어. 거기 1번 아니잖아. 1번 문제는 거기 없단다. 여기에 1번 문제 있어. 오른쪽 아니 1번 문제 팽창하고 있다 맞고요. 우주 공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요게 보통 빅뱅 우주론을 예시를 드는 게 풍선을 예시를 들잖아. 풍선에 별표 스티커 붙여놓고 풍선 부는 거야. 그러면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죠. OX 문제 있는 데입니다. 9페이지에 시간이 지날수록 질량은 일정할 것이고요. 밀도와 온도는 낮아진다는 올바른 표현이 될 겁니다. 사과를 쪼개면은 기억이 원자, 니은이 전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떠올려 보면 괜찮은 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디랑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은 사실 오른쪽부터 쿼크, 양성자, 중성자, 저 원자 핵이 헬륨이라면 3분, 합쳐지게 되는 원자 상대는 38만 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3번 빅뱅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쿼크와 전자가 생성이 되고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 원자 생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는요,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준 위를 영어로 레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에너지 준 위를 에너지 레벨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에너지 레벨의 경우에는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먹어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 반대로 빛을 방출하게 되겠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오게 되면 쓸모 없어지는 거니까. 별빛의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일단 나오게 될 거고요. 잘못했어. 별빛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저게 여기서 얘기하는 별빛이 흡수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오면서 중간에 기체 흡수당하니까. 근데 별빛은 솔직히 연속 방출 흡수 다 관측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백열등의 경우에가 연속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백열등이 이제 근처에 있는 고온의 광원이 되는 거잖아. 고온의 기체면은 뜨겁게 달궈 있는 기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별빛을 보게 되면 별빛이 흡수선. 이게 네, 별빛이 흡수선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별빛보다는 저온의 기체라고 아마 시험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긴 할 거예요. 자, 뒷장 넘겨서 6번부터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2번이 틀렸겠죠? 그쵸? 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밀도가 어떻게 감소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팽창하면서 밀도가 유지된다는 건 정상우주론 쪽. 7번으로 연결이 돼서 7번은 빅뱅 우주론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풍선이 커지면서 밀도는 감소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외부 은하의 개수,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 가지고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니은도 틀려서 디귿만 맞게 되는 상황. 8번에 가가 정상우주론, 자꾸 뭔가 새롭게 덕지덕지 생기고 있는 거. 나가 빅뱅 우주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얘가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측 결과래.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냐 그건 아니야. 근데 기억은 시기가 가나 이전이잖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그쵸? 답이 니은 디귿이야. 니은 디귿. 이게 우주 배경 복사를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기억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주 배경 복사를 지지하는 증거냐 하면 그거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둘의 우주론 논쟁을 끝낼 수 있던 거는 아니지. 왜냐면은 팽창하는 거는 둘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9번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기억의 수, 기억이 뭔데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보다 똑같죠. 니은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자의 질량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작다. 얘는 또 괜찮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기억 니은 나오는 경우에는
뽑아줄 걸 그랬나? 문제를. 기억, 니은 나오는 경우에는, 잠깐만. 기억, 니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대응해가지고 처음부터 넣어서 읽어달라고 했죠. 10번에 빅뱅우주론 진화과정 순서대로 나타난 거면은,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부터 시작. 라에서, 그 다음에 원래 쿼크랑 전자가 있는데 쿼크 전자가 없네. 좀 생략이 많이 됐어. 헬륨 원자 핵 우주 배경 복사 별과 은하 생성으로 넘어가겠네. 라가 다 나 순서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초창기에 원자 핵이 형성되는 거는 여기가 이게 아마 11번에 디귿 보기가 틀렸거든요. 이게 11번에 기억,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였다면 맞고, 니은, 중성자랑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다까지도 이제 괜찮은데, 아닌가? 디귿 보기 써도 되려냐? 잠깐만, 이거 단어 선정하는 거를. 요게 이제 디귿 보기가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헬륨이 합성되었다 요 정도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 수소핵융합을 붙일 수 있냐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해. 왜냐면은, 수소핵융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과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뭉쳐서 하나하나 추가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디귿이 빠져야 됩니다. 디귿이 빠지는 게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이 형성되었다는 멘트는 괜찮아.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수소 핵 융합이냐? 이거는 아니거든. 잠깐만. 다시 정정. 수소 핵 융합이라는 멘트는 치지 않았구나. 자, 디귿 맞다고 처리됩니다. 그냥 핵융합이라고 돼 있었네. 미안, 내가 여기에 수소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 다시. 우주 초기에 수소 핵융합이라는 멘트는 틀린데 그냥 핵융합이면 괜찮습니다. 원자핵들끼리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셋 다 맞아서 5번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A와 B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인 상태고요. 색깔이 조금 흑백으로 되면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게 될 거니까 가보다 나일 때 크다는 니은이 빠지게 될 거고요. 이 나에서 수소헬륨의 질량비 3대1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겠죠. 여기는 기억 디귿 3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어지면은 가가 수소 원자, 헬륨 원자고요. 질량이 2배가 아니라 4배 차이가 납니다. 그쵸? 질량이 4배 차이가 나야 돼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가 될 거고요. 양성자랑 중성자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 양성자랑 중성자가 질량이 동급이야. 그래서 수소랑 헬륨의,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는 12대1인데 이 친구들의 질량비는 3대1밖에 안 돼. 왜? 12대4가 되니까 3대1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14번은 순서대로 따지면 나, 가, 다가 되고요. 기억, 기본 입자, 쿼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거 맞고요. 우주 공간은 가보다 나가 존재할 때 더 뜨겁죠. 시간 순서가 나, 가, 다잖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시간 순서가 나, 가, 다, 우주의 온도 낮아지는 것도 나, 가, 다가 될 거고요. 다일 때 개수비 밑줄, 개수비 12대1 하면 안 돼. 개수비가 3대1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문제 풀 때 개수비가 12대1, 질량비가 3대1 가지고 낚시 자꾸 건다고 했잖아. 그리고 낚시하는 것들 신경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 15번. 우주 초기 진화 과정인데 A, B, C로 점점점 진화하면서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겠지. A 시기보다 B 시기 높았다는 거는 반대가 돼. A가 B보다, B가 A보다니까 둘 반대되는 거 신경 써야 되고요. B 시기에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는 아직 안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게 이런 헬륨보다 막 무거운 원자들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C 시기가 되면은 원자 핵과 전자의 결합이 일어났다만 맞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가 맨 처음에 기본 입자들 나와가지고 막 양성자, 중성자 되는 느낌인 것 같고 B 시기가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되는 시기인 것 같아. 밑에 16번에 이어서 A 시기가 양성자, 중성자, B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B가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어떤 거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시작 해가지고 바로 4개가 뭉쳐서 헬륨이 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중간에 양성자, 중성자가 하나씩 붙었다가 양성자가 하나 붙고 중성자가 하나 더 붙고 약간 요런 과정이 중간에 차근차근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비해서는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중성자가 자유로운 중성자의 개수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입자라는 단어는 쿼크랑 전자를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뺍니다. 니은 중성자의 개수는 C보다 B일 때 더 많았다. 이거는 괜찮죠? 그쵸? 왜? 시간이 지나면서 중성자가 자꾸 양성자랑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성자는 혼자 돌아다니는 중성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D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질량비 3대 1인 것까지 마지막 확인. 17번 38만 년일 때는요. 우주 배경 복사. 16번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었고요. 17번 38만 년일 때 우주 배경 복사. 이때 온도가 3000켈빈이고요.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였다.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1번, 3번, 4번, 5번이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자. 10억 켈빈이란 온도가 얘가 3분의 1대 온도야. 3분의 1대 온도고요. 기본 입자들이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38만 년 이전에. 그래서 빛과 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들아 이 상호작용한다는 게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고 부딪힌다는 거야. 한마디로 따지면은. 가다가 부딪혀. 그러면은 자유롭게 직진하지 못하니까 불투명한 상태가 될 겁니다. 5번도 3분일 때고요. 그래서 1번, 5번은 3분짜리고요. 3번, 4번의 경우에는 38만 년 바로 이전의 상황인 느낌인 거지.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 조금 시간이 그러네. 자, 여기도 기본 입자를 쿼크랑 전자로 해석하니까 훨씬 더 이전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하겠다. 그러네. 3번의 경우에는 기본 입자를 쿼크랑 전자라고 해석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전, 빅뱅 직후, 빅뱅 이후에 쿼크 전자가 막 만들어졌을 때 그때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우주의 시기가 가가 투명한 거 맞고요. 가보다 나일 때도 컸다. 시기가 나에서 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 더 커야 됩니다. 나에서 가로 움직이니까 가가 더 커야 되고요. 나 시기의 빛은 관찰되지 않아요. 지금 관찰되는 거는 가 시기의 빛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우주 배경 복사 방출했을 때는요. 그때는 우주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할 때 요거 하나는 조금 알아둬야 돼. 우주 배경 복사는요. V는 F람다라는 식이랑 E는 HF라는 식, 요 두 가지 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우주 배경 복사를 너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처음에 이미지 가져가는 거는 어떤 거였어? 여기에 파장이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은 파장이 같이 늘어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봐달라고 했었잖아. 파장이 더 길어진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가긴 해야겠네. 그러니까 파장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풍선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풍선 불면은 이제 파장이 늘어지게 될 거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식으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진동수가 감소해서 람다인 파장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졌잖아.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진동수가 작아져서 파장이 길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파장이 더 길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A식의 우주의 온도는 A식이 우주가 좀 새까맣게 돼 있잖아. 불투명한 우주를 표현을 한 겁니다. A식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보다 더 높았던 시기고요. B시기에 돼서야 3000켈빈을 찍은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A시기의 빛은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일 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 그 상태 빛이라고 보는 거야. A시기는 관찰할 수 없어요. 38만 년 이전은 관측이 안 됩니다. 이후만 관측이 되는 상황. 21번에 가는요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가니까 에너지가 흡수. 나는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오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둘 다 맞아요. 디귿만 됩니다. 전자가 특정 에너지 궤도에만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죠.
괜찮죠? 22번에 둘 다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그래서 기억 빠지고요. 원소마다 선의 파장,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로줄의 위치가 선의 파장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특정 위치에 있다, 고유한 위치에 있다, 선의 파장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주 전역에서는 수소가 네온보다 많이 관측된다면 괜찮죠? 그렇죠? 23번에 A 연속, B 저온의 기체, 흡수, C 고온의 기체, 방출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괜찮나요? 자, 다음 장 24번. 헬륨 원자핵은 대부분 A식의 형성이 되었다. A식이가 불투명한 우주식이잖아. 여기에 3분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 A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0%는 아니잖아.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 진화 과정 주기활성 이런 부분들을 배울 텐데 그 별의 진화 과정에서도 원자가 관찰이니까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는 우주가 팽창하니까 점점 넓어지겠죠. 니은이 틀립니다.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B 시기보다 C 시기가 더 높다. 이거 높다 낮다 할 때 신경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대소관계잖아. C가 더 높다는 거를 화살표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를 문제 풀 때 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C 시기가 더 높으니까 틀렸죠. 그쵸? B가 더 높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25번에 제일 처음에가 쿼크랑 전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로 가야지. 7대1에 3대1 가다 나고요. 나 시기에 수소헬륨의 질량 개수비는 12대1, 질량비는 3대1 이렇게 처리했었죠. 다 시기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환이 활발하였다. 요거 우리 수업 시간 때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런 얘기 했었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더라. 양에서 중으로 가는 데는 미묘하지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에서 양으로 갈 때는 미묘하지만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우주가 팽창하면서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은 억제되고 잘 안 일어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위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환이 활발해져서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난 상황이다 라는 거지. 괜찮나요? 26번 가가 38만 년 기억 틀렸네요. 그쵸? 니은 가에서 나로 지나가는 거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맞고요. 투명화했다 맞고요. 얘 니은 리그 4번인 거고요. 27번인데 27번이 있잖아. 기억은 일단 틀리죠.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니은은 맞아요. 근데 디귿이거든. 자, 디귿을 고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귿이 되게 정교한 거짓말 같은 거. 왜냐면은 우리가 거짓말 칠 때 진실과 좀 섞어서 거짓말을 쳐야지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수소헬륨의 질량비 3대1을 본 거는 맞아. 그리고 수소헬륨의 질량비 3대1을 보려면은 빛을, 전자기파를 관찰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관찰해야 되는 파장 영역대가 다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질량비 3대1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써야 되냐? 우주 배경 복사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파장 영역대가 마이크로파야. 한 파장에 7cm짜리 마이크로파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파를 어디에 이용하는지 혹시 아니?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이용을 할까? 평상시에? 뭐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상식 같은 느낌으로. 이게 각각의 전자기파 영역대는, 그러니까 너네가 알지 모르겠지만 전자기파 영역대는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돈 주고 샀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즘은 뭐 이제 큰 상관이 없지만 막 왜 그 막 핸드폰이 어디가 잘 터진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뭐 그냥 기지국들이 다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 핸드폰 통신사마다 사용하는 전파 영역대가 달라. 그래서 그거 막 입찰해가지고 돈 주고 사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러니까 판매권이 안 걸려있는 전자기파 파장대가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 영역대가, 근데 마이크로파를 어디에 쓰냐? 전자레인지에 써. 전자레인지 이렇게 보면은, 전자레인지 안에 내부 들여다보는 유리창이 그냥 깨끗한 유리창이니? 뭐 구멍 같은 거 송송 뚫린 거 붙어 있지 않아? 그치? 그걸 왜 붙여놓을까? 전파가 그 구멍을 못 통과해.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파가 그 구멍보다 파장이 긴 거야. 그래서 못 나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유기 쓰는 것도 주로 마이크로파 영역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파장 영역대가 달라. 우즈베경 복사는 그런 마이크로파 영역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우리 수소헬륨의 질량비 3대1 관찰하는 거는 주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쪽 영역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장 영역대가 달라서 미묘하게 이게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 28번. 가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올라가니까 빛을 흡수하는 거, 나는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오니까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고요. 궤도도 똑같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똑같습니다. 29번. 요게 태양인데 우리가 태양을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연속이 아니라 태양이, 오늘 태양의 구조도 할 거야. 태양이 가운데서 열이 나오는 건 맞아. 가운데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껍데기 부분이 좀 에너지가 낮은 지역이야. 그래서 이 껍질 부분에서 흡수당합니다. 그 껍질 부분에서 흡수당하는 흡수선을 분석을 하면은 요게 태양의 대기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태양에서는 만들 수 없는 되게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이 다른 어딘가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그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부터 형성이 되었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이 흡수선이고요. 파장이 고유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흡수선의 경우에는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가는 거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쵸? 30번에 온도가 감소, 밀도가 감소, 증거 두 가지, 질량비 3대1, 우주배경 복사. 그 다음에 개수비가 10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 근데 요게 있잖아. 칠판 잠깐만 봐볼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에서 우리가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1이었잖아. 양성자가 중성자가 7대1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이제 종종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일 때 헬륨 원자가 뿅 만들어져가지고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거잖아. 양성자랑 중성자가 6대1이라고 가정할 때가 있어. 6대1이라고 가정을 해본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문제에서 가정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과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6대1이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니까 이렇게 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10대 1이고요. 질량비는요? 그러면은 10대 4가 돼서 5대 2가 돼.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그렇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할만하고요. 자, 다른 상황을 또 한번 가정을 해볼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2가 아니라 이제 5대2, 6대2, 7대2, 7대2라고 한번 해보자.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7대2라고 주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질량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했던 과정을 거꾸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인데 문제는 헬륨이 질량이 하나에 얼마야? 4죠. 그쵸? 그러니까 질량이 2가 되려면 얘를 4로 나눠야 돼. 그래서 7대1을 얼른 14대 4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개수비가 14대 1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헬륨이 하나 이렇게 이제 됐던 거거든. 그렇잖아? 얘가 개수비가 14대 1인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몇 대 몇입니까? 14, 15, 16대 2, 16대 2니까 8대 1인 거야. 요거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그 심화로 한답시고 나오거든? 한 번씩 이제 보여. 서울에 수업할 때도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비어있는 공간에 좀 정리해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저거 칠판에 거 정리하고요. 앞에 우리 지금 풀었던 거 관해서 정리할 거 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 본 수업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